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발효된 토지거래 제한제,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등 4개 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모두 해당은 되지 않고요. 예, 좀 예.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은 모두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목동은 주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예. 상업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아. 성수동은 모든 곳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그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1에서 한 4구역 정도가 있는데 예. 이곳만 이제 허가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 지정된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충격은 없는 모양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동 같은 데는 아니 이런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확실하게 재건축을 해준다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보를 내 방식대로 굴절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악재로도 볼 수 있잖아요. 다 예.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오히려 호재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한다. 호재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 일부 좀 서두르는 모습 이런 풍경들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수요가 아니면 진입이 좀 완전히 막혀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좀 옮겨가는 어떤 풍선 효과, 예를 들면 뭐 노원구 같은 경우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까? 저는 풍선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곳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런 지역이 분명하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예. 뭐 추가적으로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곳을 규제해서 다른 쪽으로 수요자들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들은 저는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주민들은 좀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이전과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용어 자체에 이제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사용 목적 외에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주택은 이제 18제곱미터 초과, 상가는 20제곱미터 초과인데 이거는 면적이 아니라 땅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5평 넘어가면은 대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통 아파트 작은 게 한 25평이면 되잖아요. 전용 예.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게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를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부분 허가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주택은 매입한 뒤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사용 그러니까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갭 투자는 불가능하고 예. 가령 뭐 전세를 이제 안고 있는 경우에는 만기 세입자 만기가 있을 거잖아요. 만기 예. 2, 3개월 전에 계약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래서 당장 입주할 건 아니고 내가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입주하겠다. 그런 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갭 투자를 보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뭐 취득 사유를 소명할 필요는 없지만 1주택자는 왜 사는지 그리고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재건축 기대감까지 좀 맞물리면서 집값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로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가격에는 크게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6월에 그 허가구역으로 뭐 잠실이나 삼성동, 청담, 대치동 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보니까요. 예. 거래량은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가격은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작년 6월과는 달리 저는 거래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절벽 가까운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지정된 곳은 주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낡은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당장 재건축 아파트는 구입해서 거주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좀 더 많다고 보면 되지요. 뭐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 5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2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데 건물값은 거의 없고 그리고 땅의 가격이 매겨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의 어떤 가치를 두고 거래하는 부동산일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때의 영향이라는 것은 가격보다는 좀 거래량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거래량으로 봐야 된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본격적인 그 민간 정비 사업 재개의 신호탄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 목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아마 민간 쪽에서는 좀 더 개발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 쪽을 밀고 있고 오 시장은 민간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보면은 투기는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차단을 할 테니까 일단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달라. 가령 뭐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잖아요. 이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이 가중치가 지금 50%인데 이걸 30%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가중치를 50%로 하게 되면은 뭐 재건축은 거의 붕괴 직전 가야 된다. 뭐 그러니까 좀 개선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것들도 어느 정도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지금 그 한강변에 35층 층고 제한도 있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민간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권한을 벗어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35층 그 청수 규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서울 플랜 2030에 이제 규정된 사안이잖아요. 이게 서울시 의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 사항은 없어요. 다만 뭐 청취를 하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청구 완화 부분은 지난번 또 그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그 박영선 후보도 공약으로 그때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이제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로 보이는데 용적률 규제 완화는 뭐 시의회의 어떤 그런 조례를 뭐 개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최종 키는 국토교통부가 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 역시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또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재초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잖아요. 이거 역시 이제 뭐 국회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뭐 가령 뭐 사업 승인 직전까지는 가겠지만
더 이상 과연 이게 진행이 되겠느냐.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초안이 가장 큰 시험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되고, 예. 서울시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어떤 그런 협력이라든지 예. 이런 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재건축이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아무래도 당분간 거래가 좀 줄고 약간 그 거래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현재 지금 뭐 횡보세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지정되고 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줄어도 가격이 곧바로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근데 다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정책 상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게 달라진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뭐 1주택자에 대한 뭐 종부세 어떤 과세 기준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하고 또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뭐 변수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감안해 보면은 가격이 뭐 곧바로 하락하기보다는 막 거래량이 좀 위축되는 모습 이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좀 횡보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오세훈 시장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주장을 하는데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대체적으로 강남이 이제 선행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은 강남이 오르면은 뭐 강북이 오르고 또 경기 인천이 오르고 지방까지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어떤 그런 주는 측면 이것 때문에 이제 항상 강남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보면요, 실제로 서울에서 지금 신규 공급이 마땅히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이 도시화가 굉장히 이제 크게 진행되다 보니까 빈 땅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그린벨트를 풀자니 또 도시 허파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또 만만치 않고 또 일각에서는 용산 가족공원 같은 곳에 임대주택 뭐 짓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을 열려서 수급 불균형을 좀 해소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뭐 당장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긴 한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막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공급이 돼야 집값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도 집값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난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거래량이 있잖아요. 줄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과 어떤 수요는 거의 비례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5% 오를 것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덜 오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가령 3% 오른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완전히 실거주 목적 외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일부 이제 뭐 지난번 그 청담이나 뭐 삼성이나 잠실에서 신고가가 나왔긴 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값이 뭐 빠지지는 않겠지만
뭐 일부 안정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거래량과 가격을 동시에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소 불가피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